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15분가량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하늘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다면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라면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러시아 정치인을 제재하고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 파괴에 사용할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과 지원을 호소하는 마지막 부분은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I wish you to be the leader of the world.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answering President Zelensky's call for more help, more weapons for Ukraine to defend itself, more tools to fight Russian aggr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뒤 바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는 800기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원 품목에 드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행의 차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이번 주에만 10억 달러, 1조 2,345억 원에 달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로부터 15km 지점까지 접근한 가운데 현지 시각 15일에도 새벽부터 무차별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키이우 서부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가 폭격에 맞아 불타는 등 건물 4곳이 파괴됐고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Загалом сьогодні зранку, починаючи з 4 години 20 хвилин і до 5:50 сталося у нас 5 масштабних обстрілів. 동부에 있는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선 밤새 60여 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선 인도적 통로를 이용한 민간인 대피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2천여 대의 민간인 차량이 마리우폴을 떠났고 다른 2천여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고 시 당국은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이 하루 만에 화상으로 재개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합동원정군 지도자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무기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Ми адекватні люди. Роками ми чули про нібито відкриті двері, але вже почули також, що нам туди не увійти, і це правда, і треба це визнавати. 러시아가 협상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중립국화를 요구하고 있어 나토 미가입을 카드로 제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남부도시 마리우폴 등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겨우 탈출한 12살 아리나는 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나를 데리고 피란으로 온 어머니 안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공습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경보를 확인하고 대피소로 향한다는 겁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앱을 이용하면 각 지역별 공습 경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달 내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면 안전한 곳은 파란 동그라미가 뜹니다. 위험 지역의 경우 빨간 동그라미와 함께 사이렌이 울리고 진동이 계속됩니다. 하르키우에서 온 대학생도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폐허가 된 하르키우는 방송 시스템 또한 폭격을 받아 앱이 큰 힘이 됐습니다. We have this app on our phones and it sends signals where air alarm
starts, where it goes, and where it ends. 안나는 매일 SNS를 통해서도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very day information about situation Ukraine every day. 다른 피란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문자를 받고 생존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Turn off the light, shut the windows. You need to take some money and food, and make your family know that there is some. 방송 송출탑 등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방송을 통한 정보 취득이 끊긴 상황에서 휴대전화 앱과 문자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오데사 해변. 사람들이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쉼없이 부르는 노래, 우크라이나의 국가입니다. We work here because we don't know how to kill. We are not professional warriors, but we can help our army. 지난달 27일부터 사진작가부터 안무가, 코미디언까지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모래주머니가 40만 개나 됩니다. We are very optimistic here about the situation because people really united. You can see that different ages,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cultures all prepare to fight for Ukraine and for the whole Europe actually. 이미 러시아군에 포위된 상황.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because it's my city. I love my city. I love my country, and I want that my country win this war. 무자비한 러시아군에 맞설 이들의 방패는 국가를 부르며 만든 모래주머니입니다. 슬라와 우크라이니! YTN 이상순입니다. Будемо займатися зачисткою одного із сіл, в якому зараз знаходяться орки з броньованою технікою. По даним розвідки, до батальйону. Гасити гадів за Маріуполь всіх. Під ноль. Множимо на 0. Продовжуйте наступ, закріпляйтеся на блокпосту. Ще раз повтори, два останні.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측 언론인이 처음 사망한 건 지난 13일입니다. 전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브렌트 루너가 키이우 근처 이르핀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About an hour ago, a journalist arrived here at the Kiev hospital. He was injured. He told us that he was shot at a Russian checkpoint. 우크라이나는 즉각 유엔 안보리를 통해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We note your condemnation of killing of Brent Renault, a U.S. filmmaker and journalist in Irpin on the 13th of March. 불과 이틀 뒤에 미국 폭스뉴스 소속 영상 기자인 피에르 자커주스키가 취재 도중 숨졌다고 미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Many of you knew Pierre, who was renowned for his talent documenting conflict zones around the world. Our thoughts are with Pierre's loved ones, his family. 자커주스키와 함께 취재 중이던 우크라이나 언론인 올렉산드라 쿱시노바도 숨졌으나 이번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3주 가까이 전투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언론인은 최소 5명에 이릅니다. 러시아군의 키이우 TV타워 폭격과 미콜라이우 공격에서도 우크라이나 기자가 각각 1명씩 숨졌습니다. 스위스 기자 1명과 덴마크 기자 2명을 비롯해 부상자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단체는 러시아 점령군이 적극적으로 외국 취재진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러시아 국영방송 채널1의 뉴스 시간. 한 여성이 큰 종이를 들고 진행자 뒤로 불쑥 뛰어듭니다. 종이에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전쟁을 중단하라, 정치 선전을 믿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위를 벌인 여성은 이 방송사 직원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 시위 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범죄이고 러시아는 침략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에게 전쟁 반대 시위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Мы русские люди, думающие и умные. Только в наших силах остановить все это безумие. Выходите на митинги, ничего не бойтесь. Они не могут пересажать нас всех. 우크라이나와 서방 측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브샤니코바는 러시아 경찰에 곧바로 체포된 뒤 10시간 이상 연락이 끊겼습니다. 신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서방 측에서는 직접 오브샤니코바를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Et donc la France ici condamne très fermement tout emprisonnement de journalistes comme toute manipulation et évidemment nous allons lancer les démarches diplomatiques visant à offrir une protection soit à l'ambassade soit aussi une protection asilaire. 오브샤니코바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는 3만 루블, 우리 돈으로 3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Больше 14 часов длился допрос, и мне не давали ни связаться с моими родными, ни близкими, мне не предоставляли никакой юридической помощи, и поэтому... 하지만 서방 측에선 러시아가 추가로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최고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처참하게 폭격당한 병원 건물에서 골반과 고관절을 크게 다친 임신부가 실려 나옵니다. 오래전 테러 조직에 점거됐고 부상자 사진도 가짜라고 러시아 정부가 주장한 곳입니다.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기는 숨져 있었고 얼마 안 돼 엄마도 아기를 따라갔습니다. Протягом більше півгодини реанімація дитини не дала результатів, потім ще півгодини чи більше реанімація матері без результатів. Загинули обидва. 이뿐 아닙니다. 이 임신부는 폭격에 발가락 일부를 잃었습니다. 비셰기르스카야라는 또 다른 임신부는 러시아가 뷰티 블로거라며 가짜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폭격 이틀 만에 기적의 생명을 출산했습니다. Мы лежали в палатах, у нас повылетали стекла. Окна, рамы и все несущие стены. Мы не знаем, как это произошло.
침공 초기부터 마리우폴에 머물러 온 AP통신 취재진은 희생자들의 피해를 직접 목격하고 촬영했다고 밝히고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공식 집계된 것만 31건, 12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다쳤다며 병원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Добрий день, бажаю здоров'я. Ну як ви, хлопці? Та не хорошо. Нормально? Молодці, дуже круто. Міцні хлопці. Давно? Нещодавно. Нещодавно? 5 числа. Ні, 6-го. Потерпіння. Потерпіння? Почала готувати на стіл, накривати будемо. Чим можемо допомогти? Достається, салат отлично. Да. Заботиться. Супер. За перемогу і за мир. Дякую. Дякую. Захист державного суверенітету,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сності України, вірність військової присязі. Одужуйте. Сил вам, ви молодці. Заради вас і на ваших плечах все це. Це найголовніше. Поправляйся обязательно. Это важно. 겉보기엔 일반 화장실 같지만 남자와 여자, 장애인 로고까지 한 번에 붙어 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도입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입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말 그대로 누가 사용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입니다. 한 명씩 들어가서 사용하는 만큼 남자도 여자도 성소수자도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화장실 갈 때마다 끊임없이 의심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폭력을 당하고, 정말로 트랜스젠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신체 조건, 외모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 휠체어 이동도 쉽고 세면대와 변기엔 손잡이가 달려 장애인에게 편리합니다. 성소수자를 위해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은 일부 국가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고, 스웨덴에선 공중화장실 70%를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정도로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 일부 인권단체 사무실 등에만 성중립 화장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소수자를 위한 화장실이 굳이 더 필요하냐는 반대 여론이 컸지만 학생들은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누구든 화장실 못 가는 어려움은 없어야 한다고 설득했고 5년 만에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성소수자만을 위한 화장실이거나 장애인만을 위한 화장실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다 쓸 수 있는 화장실이다. 오히려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들도 드렸습니다. 대학에 처음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한 학생과 시민단체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 차별 없는 화장실을 만들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좁은 길에 들어선 택시. 골목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택시와 부딪힙니다. 자전거를 탄 정모 씨가 택시 승객과 짜고 벌인 가짜 사고였습니다. 손님이 화장하니까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번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친구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에서 건장한 남자 여럿이 내리더니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한 승용차 운전자를 협박합니다. 300만 원 보내드릴게요. 300이면 사장님은 집값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협박 사건을 수사하다가 경찰은 피의자 107명이 얽히고 설킨 다른 공갈 사기 범행 60건을 찾아냈습니다. 성관계나 음주운전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성관계 협박 피해자 중엔 최대 4천만 원을 뜯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으면 상당히 이제 본인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경찰에 신고를 못해서 이들이 갈취한 돈은 5년 동안 6억 원에 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정 씨 등 8명은 구속하고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음악카트를 끌고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음악카트 안에는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70대 김모 씨로 사고 발생 35시간 만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사고 뒤 전문 병원을 찾아갔지만 수술 전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충남도에 김 씨의 상황을 알렸고 충남도 의사회가 수소문한 끝에 수술하겠다는 의료진을 찾은 겁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음악카트 안에 두고 다친 손만 꺼내 수술을 진행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을 사실 엿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환자한테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안심시켜드리고. 보건소가 의료진의 방호복을, 인근 소방서가 음악카트를 긴급 지원한 부분도 수술을 돕는 데 한몫했습니다. 의료진은 김 씨가 절단 사고를 당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가 수술을 마치고 격리 생활도 했어야 해 걱정됐지만 다행히 수술 예후는 좋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때는 너무 진짜 겁이 났었는데 지금 참 좋아요. 잘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자를 수술한 의료진은 많은 이가 노력한 성과였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진과 행정, 도 관계자들과 119팀 서로 맞대서 머리를 하니까요. 이게 불가능이 없더라고요. 소통을 하게 되면 좀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표적인 부인암이자 여성에게는 흔한 암인 자궁경부암. 조기검진과 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은 최근 10년 사이 암 가운데 유일하게 발병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 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오히려 늘어 지난 9년 사이 8.1%나 증가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는 것은 물론 검사법 자체도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소변 검사만으로 최대 30분이면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소변 속 시스테인과 만나면 형광을 내는 특수 구조의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물질과 소변을 섞으면 형광 노란빛을 내 자궁경부암 여부를 진단하는 겁니다. 특히 기존 자궁경부 세포 검사법은 환자가 결과를 받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최대 30분이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변의 양은 200 마이크로리터로 약 한 방울 정도 되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그 양을 사용했을 때 저희의 그 개발한 물질로 이제 빠르면 5분에서 10분 그리고 이제 맥시멈 30분 정도면은 이제 자궁경부암을 이제 검출해낼 수 있고 이제 자궁경부암이 검출이 될 때는 이제 노란색 형광이 나오는. 연구진이 자궁경부암 환자 소변이 포함된 임상시료 1,700여 개로 실험한 결과 개발한 진단법의 자궁경부암 진단율은 90% 이상이었습니다. 별도의 시료 전처리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료가 일정 시간이 지난 냉장고에 그 소변을 얼려놨다가 다시 해동시킨 상태에서 진단을 했는데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될 정도로 좀 범용성이 높다는 거.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일반 건강검진의 진단 항목에 추가하거나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등 상용화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간송 전연필 선생 후손이 지난 1월 말에 경매에 내놓은 국보 금동 3점 불감입니다. 28억 원을 시작으로 경매에 붙여졌지만 결국 나서는 사람이 없어 유찰됐습니다. 28억, 28억, 28억 원.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이 유물을 글로벌 문화 애호가들의 블록체인 공동체인 헤리티지 다오가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리티지 다오는 국보가 전시에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재단에 영구 기탁하고 소유권의 51%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헤리티지 다오 측 관계자는 이번 행보를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예고했습니다. 모기업 격인 금융사 크레용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김모 씨는 포브스에 불감 소유권의 49% 매입 계획을 밝히며 국보들을 NFT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복제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국보는 허가받은 전시 외에는 외국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소유권자의 자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불감과 함께 시작가 32억 원의 경매에 나왔던 금동 개미명 3존불 입상의 경우 아직 간송 후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940년대 인천의 거리 모습입니다. 이 희귀 사진들은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다 검거된 중국 출신 화교들의 재판을 위해 일본 경찰이 촬영한 증거 사진들입니다. 화교 방세현이 불태웠던 일본군의 카와무라 정미소. 지금은 일부 벽체만 남아있고 이곳에서의 항일운동 역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건 갖다 넣어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대강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몰라요. 화교 손건치가 폭탄을 투척해 불태운 일본군 관련 건물입니다. 당시의 곡물회사 교회 기샤와 오카다 시계점은 사라졌고 현재는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화교들의 항일운동 자료를 모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인천의 화교 15명은 일동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2년간 주요 시설 10여 곳을 파괴했고 1943년 신포동의 방화 사건 이후 모두 검거돼 옥중에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 대만 그리고 한국의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경계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일제 강점기 때 공동의 적인 일제에 대항해서 항일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본 경찰의 신문 보고서와 현장 검증 사진 등을 통해 화교들의 항일 활동은 물론 광복 직전의 인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